자, 그러면 5강까지 실전 프레젠테이션 내용 요약해 보면서 강의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프레젠테이션을 위한 다양한 팁들 우리 5강까지로 이렇게 프레젠테이션을 온라인으로 또 학습을 하느라 많은 내용을 다루진 못했지만 기본 이론과 그리고 연습에 대한 팁들을 같이 습득해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자, 먼저 말이 곧 능력이다. 우리 함께 1강에서 확인하셨고요. 언어적 요소와 비언어적 요소가 있는데 언어적 요소에서는 발음과 목소리 크기, 속도가 있다. 이것들에 대한 훈련법은 앞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표현력에는 강하게, 약하게, 장음, 천천히, 그리고 잠시 멈추는 포즈라는 기법이 있다. 이것을 활용하면 라면 스프처럼 풍성하게 맛을 낼 수 있다라는 거 배우셨고요. OSC의 법칙, 그리고 1, 2, 3의 법칙이라고 해서 프레젠테이션이 실제 진행됐을 때 여러분이 함께 하셔야 될 법칙들 알아보셨고요. 1, 2, 3의 법칙 1. 수수께끼처럼 답이 궁금해야 경청하는 우리 호기심, 관심 일으켜라 라는 거 확인하셨고요. 포인트는 3가지로 나누고 이야기할 때는 조금 더 디테일한 오감 만족의 묘사하는 것도 확인하셨어요. 자, 마지막 우리 1, 2, 3의 법칙 OSC의 법칙의 마지막에 해당하는 것, 마지막이 강렬하면 두고두고 기억되는 거 함께 체크를 하셨습니다. 자, 효율적인 발표를 위한 실전 프레젠테이션 5강까지 이렇게 살펴보셨는데요. 여러분들께 알짜 팁으로 프레젠테이션을 연습하는데 실제 도움되는 유용한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마지막 단에서는요, 우리 성공적인 프레젠테이션을 위한 다양한 팁들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프레젠테이션을 위해서는 4가지 요소가 필요한데요. 여러분, 4가지 요소는요, 다음과 같습니다. 구성, 장점, 신뢰, 그리고 공감입니다. 자, 구성이라고 하는 것은 프레젠테이션의 앞단에는 이런 내용을 배치할 것이며 중간 단에서는 이러한 핵심의 문장으로 이러한 내용을 다룰 것이다. 이러한 전체적인 흐름의 연계 부분이 구성의 짜임에 해당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장점은요, 바로 Y 부분입니다. 여러분은 왜 이런 직업을 선택하셨나요? 여러분은 이 제품을 왜 사세요? 네, 이러한 왜에 해당하는 부분이 바로 장점에 해당되겠습니다. 자, 프레젠테이션 지금 하고 있는 이유. 예를 들어 회사의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한다면 다른 회사와 우리 회사의 차별점이 바로 이 장점, Y에 해당하는 부분이 될 것이고요. 제품이라면 다른 기성 제품보다 먼저 출시된 기 제품보다 우리가 지금 신제품으로 출시한 제품이 더 좋은 점을 자랑하는 것, 말하는 것, 소개하는 것. 그것이 바로 장점 부분인 Y가 될 겁니다. 프레젠테이션을 위한 4가지 요소 중에서 가장 비중 있게 그리고 우리가 가장 핵심적으로 정리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장점이고요. 자, 옆쪽으로는 신뢰라고 하는 3번째 요소가 있는데 신뢰는 일단 기본적으로 이미지, 발음, 목소리 이러한 부분들에서도 많이 좌우가 되고요. 자료에서 객관적인 데이터들을 많이 수치로 제공하는 것, 통계로 제공하는 것, 인용으로 제공하는 것 이러한 부분들이 신뢰를 좌우하는 요소가 됩니다. 자, 마지막은 공감입니다. 공감은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어떠한 실제 사례들을 이야기하는데 나와는 전혀 다른 내가 경험하지 못할 그리고 나와는 전혀 관계없는 이야기의 요소들을 끌고 와서 이야기를 한다면 공감 가기 어렵겠죠. 자, 그래서 성공적인 프레젠테이션을 위해서는 마지막 요소로 공감이라고 하는 요소가 필요합니다. 나의 이야기 같아야 더 관심을 기울이거든요. 성공적인 프레젠테이션을 위해서 우리는 말하기 좋은, 이해하기 쉬운 구성의 짜임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요. 내가 이 프레젠테이션을 왜 하는지, 목적에 해당되는 장점, Y에 꼭 잘 담아주시고요. 자, 목소리, 이미지, 그리고 객관적인 데이터를 통해서 신뢰를 전달하는 것. 마지막으로 함께 공유할 수 있는, 함께 누구라도 고개를 끄덕하게 만드는 공감 가는 사례들로 다시 한번 감성을 터치하는 것. 이 4가지 요소가 성공적인 프레젠테이션을 위해서 필요합니다.
자, 그리고 비언어적인 요소로요, 이미지, 제스처 등의 몸짓 언어가 필요한데요. 자, 우리는 이미 경험해 봤어요. 언어적인 요소로 외국에 나갔을 때 영어, 불어, 독어 유창하게 다 되세요? 네, 어려우시죠? 네, 대부분이 뭐 영어는 짧게 정도는 하실 수 있어도 많은 분들께서 네이티브 스피커가 돼서 정말 그곳에 계신 분들과 편안하게 대화를 한다는 것은 쉽지 않을 텐데요. 비언어적인 요소를 이용해서 아마 영어를 한 단어도 모르더라도 물건을 사시거나 대화를 해보신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왜 우리가 외국에 여행을 갔을 때 과일을 사 먹고 싶은데 영어를 한마디도 못해요. 손으로 과일을 가리키면 물건을 파시는 우리 외국인 상인분께서 숫자를 종이에 써주거나 계산기에 표시해주거나 손가락으로 이렇게 알려주면 우리 그거 보고 얼마인지 알아챌 수 있잖아요. 그리고 또 그 알아챈 숫자의 금액을 보고 금액을 지불하면 거스름돈이 생겼을 경우에 다시 그 거스름을 주고받잖아요. 자, 우리는 이렇게 말을 하지 않았지만 이미지, 제스처, 몸짓 언어를 통해서 비언어적 요소로만으로도 누군가와 커뮤니케이션을 간단한 일상 정도라면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발표에 이 제스처라고 하는 몸짓 언어가 더해진다면 커뮤니케이션의 전달력은 훨씬 더 높아질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비언어적 요소의 이미지, 제스처 등을 함께 몇 가지 배워보려고 합니다. 일단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의 효과는요, 전달력을 높게 만들어주고요, 기억력을 높게 만들어줍니다. 또한 적당한 손의 사용은 신뢰감을 높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실제로 첫인상을 결정하는 요소 중에요, 여러분, 안타깝게도 우리가 정말 대부분의 시간을 공부하고 있는 그리고 프레젠테이션의 내용을 짜고 있는 그 컨텐츠는요, 7%만이 불과하고요. 청각적 이미지, 그러니까 목소리 등에서 느껴지는 신뢰의 이미지가 38%, 시각적인 이미지가 55%. 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보셨지만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 이 제스처를 사용하면 우리가 시각적 이미지로 이 신뢰감을 줄 수 있어서 첫인상 그리고 말하기에 있어서 전달력을 훨씬 더 높일 수 있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메라비안이라고 하는 박사에 의해서 연구된 결과라고 하고요.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내용도 중요하지만 스타일도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비언어 커뮤니케이션이란 말 이외의 동작이나 얼굴 표정 등을 통해서 의사를 전달하는 커뮤니케이션을 말하는데, 이 비언어 커뮤니케이션에는 정말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신체의 모습, 또 신체의 움직임, 발성, 그리고 상황 등이 비언어 커뮤니케이션에 속하게 되겠고요. 비언어 커뮤니케이션의 기능으로는 반복, 대체, 보완, 강조, 규제, 조절, 그리고 부정의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비언어 커뮤니케이션 우리 정말 많이 사용을 하는데, 여러분 앞에 있는 상대 이야기가 관심 있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세요? 몸을 커피숍에서 뒤로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상체가 숙여지잖아요. 이러한 것을 통해서 긍정의 이미지를 우리가 상대에게 비언어 커뮤니케이션으로 전달을 하기도 하고요. 반대로 부정의 기능, 여기서 한번 확인해 보면 상대가 내가 별로 관심 없는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어요. 우리의 몸이 뒤쪽으로 기대지거나 요즘엔 스마트폰으로 메시지에 답해 주시는 분들도 많으시더라고요. 자, 이렇게 비언어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우리는 말보다도 더 빠르게 긍정, 부정, 반복, 대체, 강조, 보완, 규제, 조절과 같은 역할들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긴장을 드러내는 제스처도 있어요. 자, 우리 발표 프레젠테이션 할 때 절대 쓰지 말아야 할 제스처가 바로 이 긴장을 드러내는 제스처가 아닐까 싶은데, 자, 시선을 원고에 계속 두는 경우 전달력 떨어지겠죠? 앞 사람을 보고 말을 해야 눈을 마주치면서 눈 또한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하나의 도구거든요. 자, 눈을 피하면 자신감이 없어 보여요. 긴장을 드러내는 제스처가
맞죠? 자, 그리고 귀 뒤로 머리를 계속 넘기는 경우, 긴장을 드러내는 제스처이기도 한데 너무 많은 잔 동작은 상대방에게 이 중요도 그리고 상대방의 집중도를 흐트러뜨립니다. 따라서 쓰지 말아야 할 제스처의 하나이고요. 차렷 자세나 뒷짐, 너무 공손하게 두 손을 모으는 것 또한 긴장을 드러내는 것과 동시에 상대방을 부담스럽게 만드는 제스처이기도 하죠. 자, 그 다음에 지나친 손의 움직임, 손으로 지휘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발표를 하는데 손으로 시선이 더 가요. 자, 이런 분들 역시나 긴장을 드러내는 제스처이면서 지저분하게 발표를 만드는 요소이기도 해요. 다음으로는 종이를 말거나 그 원고로 상체를 가리면서 말씀하시는 분들, 짝다리나 다리 떨게 하시는 분들, 네, 이러한 제스처는 우리가 삼가야 할 제스처이고요. 자, 자신감을 드러내는 제스처는 자,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어요. 프레젠테이션을 하러 나왔는데 인사와 함께 미소를 짓는 거예요. 네, 왠지 여유 있어 보이죠? 네, 자신감을 표출할 수 있는 표정. 이고요. 연습이 충분히 돼야만 이 미소진 표정을 우리가 발표 때 사용을 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어깨와 가슴을 곧게 펴서 자세를 바르게 하는 것. 이 또한 프레젠테이션의 전달력을 높일 수 있는 자신감을 표출하는 제스처입니다. 제스처를 할 때 손 위치는 상반신 가운데를 쓰는데 너무 아래를 가리키거나 혹은 너무 위를 사용해서 집중도를 흐트러지지 않도록 가슴과 복부 사이에서 손을 이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이야기의 흐름에 따라 무대 위를 이동하면서 다양한 사람들과 아이 컨택, 눈을 마주친다 라고 하는 측면인데 대한민국의 발표자들의 대부분을 보면요. 저 또한 현장에서 정말 많은 발표자분들을 아나운서 일을 하면서 보게 되는데 자, 그분들의 특징이 있어요. 발에 본드가 붙여져 있습니다. 무대에 누가 풀칠을 해놓은 것도 아닌데 본드를 바른 듯이 발이 딱 바닥에 붙여져 있어요. 많은 분들이 아주 좋은 우리 몸의 바디 랭귀지, 이 비언어적 요소를 활용하지 못하고 가만히 서서 발표를 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자연스럽게 무대를 이동하면서 발표를 하게 되면 청자들로 하여금 지루함도 없애주고요. 훨씬 더 자신감 있어 보입니다. 자, 이렇게 눈을 마주치면서 골고루 청중을 향해서 발표를 그리고 나의 이야기를 전해주는 것은 매우 중요한 발표 태도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스타 강사 김미경 씨의 경우에도요. 정말 다양한 제스처를 활용하고 있어요. 보시는 것처럼 손을 가리키거나 혹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힘주어 주먹을 꽉 쥐는 동작 등 다양한 제스처를 통해서 강의를 더 풍성하게 만드는 힘을 실어주고 있고요. 스티브 잡스의 경우에도 우리가 프레젠테이션의 달인으로 그를 꼽고 있는데 손꼽고 있는데 자, 그 또한 표정과 제스처를 통해서 몸짓 언어의 달인으로 다양한 표현을 비언어적 요소를 활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만약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유튜브나 요즘에는 다양한 채널 등에서 스티브 잡스의 프레젠테이션을 다시 보기 하실 수 있으니까 꼭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언어를 이해하지 못하시더라도 그의 제스처, 눈 마주침, 그리고 그의 발동작 이러한 것들을 좀 눈여겨보시면서 교재로 삼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스티브 잡스의 예를 보셨지만 여러분 그 몸짓과 표정은요 정말 인류의 언어가 6,000개가 넘지만 이를 충분히 활용하면 6,000개가 넘는 언어를 뛰어넘어서 서로 간의 커뮤니케이션을 가능하게 하는 대화의 그 커뮤니케이션의 정말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으니까 여러분 꼭 몸짓과 표정을 같이 활용하는 커뮤니케이션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앞쪽에서 메라비안 차트 살펴보셨잖아요. 자, 거기서 첫인상을 좌우하는 결정하는 요소 중에 가장 큰 부분을 차지했던 것이 바로 시각적 이미지였거든요. 55%였어요, 무려. 자, 우리의 복장 또한 프레젠테이션, 전달력을 높이는데 아주 큰 기여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복장이 너무 편안한 복장이라면 공식적인 말하기를 하는 자리에 어울리지 않을 거예요. 너무 무거운 주제들을 우리가 결정해야 하는 회의 자리에는 어울리지 않을 수 있어요. 자, 여러분 복장의 중요성이 얼마나 크냐면요. 지금 경찰관이거든요. 우리 경찰복 입으신 분들 거리에서 마주치면 어때요? 운전하고 있다 마주치면 어이구 혹시 안전벨트라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게 되고 그러지 않으세요? 자, 이 복장에서 주는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프레젠테이션을 하실 때도요. 판사 역시 마찬가지죠? 의사 역시 마찬가지예요. 자, 복장에서 주는 아우라, 복장에서 주는 분명한 시각적인 이미지나 신뢰도 이러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복장에도 프레젠테이션을 하실 때는 신경 쓰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프레젠테이션을 해야 되는 기업의 로고가 파란색이라고 가령한다면 프레젠테이션 날에 파란색 넥타이를 하는 것도 좋은 팁이 될 수 있을 거고요. 넥타이를 하지 않는 것이 요즘에는 캐주얼한 비즈니스 캐주얼 룩의 정석으로 만약에 착장을 하시고 가셔야 한다면 셔츠를 파란색을 입으시는 거예요. 네, 이러한 팁들을 통해서 프레젠테이션 날에도 이미지를 조금 더 그 기업과 부드럽게 다가갈 수 있도록 친근감 있게 연출하는 것도 필요하겠고요. 여러분의 헤어나 향수 이러한 부분들도 복장의 포인트로 활용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두 번째로 또한 비언어적인 요소에서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시선입니다. 여러분 시선은요. 눈을 마주치는 것을 의미하잖아요. 앞서서 우리가 제스처에서 하지 말아야 할 것들에 눈을 마주치지 않고 원고에만 시선이 있는 것이 꼽혔었거든요. 시선은 정말 중요해요. 자, 시선을 눈을 마주치지 않고 인사를 하면 너 도대체 누구한테 인사하는 거야? 이런 오해를 불러일으키기도 하잖아요. 여러분의 발표 때 시선을 앞으로 던져주는 것, 그리고 시선을 나눠주실 때요. 여러분의 위치가 이곳에 이렇게 계시다면 자, 이곳이 객석 혹은 청자들이 있는 곳이에요. 여러분의 시선을요. 좌쪽으로 그리고 가운데로 오른쪽으로 3등분해서 나눠주시는 게 필요한데요. 3등분 하실 때 시선을요. 적어도 3초 이상 머무르게 3초 이상 머무르게 충분히 주신 후에 1, 2, 3 이렇게 이동을 해주시면 됩니다. 시선을 너무 빠르게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면 듣는 이로 하여금 오히려 시선을 안 주는 이만 못하게 불안하게 느껴지게 만들거든요. 하지만 또 반대로 너무 한쪽에만 오랜 시선을 주면 자, 우리 이쪽에 계신 분들은 소외받는 느낌이 날 수 있죠. 네, 따라서 시선은 좌측부터 시작해서 가운데 그리고 오른쪽까지 충분히 나눠줄 수 있도록 3초 이상 한 곳에 시선이 머무를 수 있도록 해주면 됩니다. 자, 그리고 시선을 주실 때 눈을 안 깜빡이시는 분들이 계세요. 자, 눈을 안 깜빡이면 무서워질 수 있어요. 여러분 시선을 꼭 따뜻하게 눈 깜빡이셔도 되니까 깜빡이시면서 평상시처럼 눈의 움직임을 유지하시면서 좌에서 우로 공평하게 나누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원고를 읽을 때 역시도 마찬가지로 시선을 좌에서 우로 같이 주셔야만 훨씬 더 전달력 있는 말하기를 하실 수 있게 된다는 거 여러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중요한 포인트는 표정인데요. 표정 한번 뉴스 앵커를 통해서 확인해 보실게요. 우리가 뉴스 앵커 하면 표정 그리고 말의 톤, 단톤으로
초지일관 진행해야 되는 것으로 많이들 오해를 하시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뉴스 앵커들도요. 이 뉴스의 기사, 원문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슬픈 기사는 조금 더 낮은 톤으로 그리고 조금 더 정적인 표정으로 뉴스 원고를 읽어 내려가고요. 그리고 조금 더 밝은 기사들은 밝은 표정을 띠면서 뉴스 원고를 읽어 내려가고 있어요. 여러분께서 캐치를 하셨을지 모르겠지만 오늘 저희 영상으로 한번 같이 확인해 볼게요. 봄꽃 중에도 먹을 수 있는 게 꽤 있는데요. 예쁘기만 한 줄 알았더니 영양도 풍부해서 요즘 춘곤증에도 좋다고 합니다. 김세희 기자입니다. 맞춤형 수제 자전거를 만드는 작업장에 사람 팔뚝만한 로봇팔이 나타났습니다. 꽉 막힌 도로에서 애가 탈 때면 차라리 날아가고 싶다는 생각이 절로 드는데요. 차량 공유업체 우버가 앞으로 3년 안에 하늘을 나는 택시 시범 서비스에 착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조재현 기자입니다. 말을 듣지 않고 화장실에 다녀왔다는 이유로 승객을 비행기에서 강제로 내리게 해 논란이 또 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는 찬반이 나름 분분합니다. 정신의 기자입니다. 어제 오늘 쾌청한 날씨에 선선하게 바람까지 불어서 마치 가을이 온 것 같았습니다. 모처럼 미세먼지 농도도 낮았습니다. 그런데 내일부터는 다시 더워진다고 합니다. 김준석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요즘 안경은 단순히 눈 건강을 위한 보조기구가 아닙니다. 누군가의 존재감을 돋보이기도 하고 또 생맹 환자에게는 새로운 세상의 창이 되기도 합니다. 김나래 기자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서울대공원이 올 초에 태어난 아기 반달가슴곰을 처음으로 공개했습니다. 멸종위기종인 반달가슴곰 새끼가 일반에 공개된 건 10년 만이라고 하는데요. 토실토실 잘 크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 주에도 귀한 아기 동물들이 더 공개됩니다. 장현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네, 제가 영상으로 보신 것처럼 뉴스의 앵커들도 기쁜 소식들에는 조금 더 표정을 밝게 같이 가지고 가서 객관적 보도지만 그 느낌을, 그 뉘앙스를 전달하기 위해서 애쓰는 모습들을 볼 수 있어요. 실제로 표정이 밝으면 더 시선이 가고 더 집중도가 높아진다는 통계가 있다고 하니까 여러분의 표정이 너무 굳어있지는 않은지 프레젠테이션 연습하실 때도 꼭 표정을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불 꺼라는 문장을 제가 준비해봤는데 여러분 이 불 꺼라는 문장을요 웃으면서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네, 웃으면 웃는 느낌, 따뜻한 느낌으로 밖에 읽을 수가 없어요. 자, 웃는데 화난 목소리를 낼 수는 없거든요. 이 표정이랑 말은 같이 가는 거라서 우리가 화난 표정으로 따뜻한 목소리를 낼 수 없는 것처럼 나는 될 거야 라는 분들 지금 분명 오기로 계실 텐데 해보시면 되지 않아요. 표정과 말은 같이 갑니다. 따라서 여러분의 표정이 먼저 마치 호흡처럼 가줘야 그 다음에 따뜻한 말로 따뜻한 목소리로 여러분께서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프레젠테이션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혹자들은 말해요. 그 프레젠테이션을 할 때 3단계의 스텝이 있는데 가장 먼저 등장해서 해야 될 게 look, 앞을 보는 일. 두 번째, smile, 살짝 미소를 띄워주는 거. 세 번째, talk, 드디어 말을 할 시간이 왔습니다. 이 look, smile, talk이라고 하는 3단계로 스텝을 거쳐서 여러분의 이야기를, 발표를 시작을 하시면 됩니다. 반드시 먼저 나와서 이 톡을 하시는 일이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성급해 보이고요. 초조해 보이고 불안해 보이기도 하니까요. 자연스럽게 걸어 나와서 시선을 주고 미소를 주고 이러한 것들이 상대방을 여유 있게 만들고 편안하게 만들고 여러분의 자신감을 표출해 줄 수 있으니까 프레젠테이션의 앞단이 가장 중요한 거 여러분 아시죠? 이 부분을 꼭 놓치지 마시고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Look, smile, talk. Look, smile, talk. 네, 프레젠테이션을 하실 때 꼭 look, smile, talk 이렇게 세 단어를, 키워드를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자주 사용하는 제스처 10가지를 같이 알아보고 또 따라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자주 사용하는 제스처 10가지만 획득을 하셔도 여러분의 프레젠테이션이 훨씬 더 풍성해질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제가 방금 전에도 썼던 제스처이기도 한데요. 1번을 보시면 여러분이라고 부르는 말이 있는데요. 이러한 스피치를 하실 때 여러분 이렇게 손을 써주시면 훨씬 더 집중도 있게 말하기를 할 수 있게 되고요. 여러분 손을 쓰실 때는 반드시 가슴과 복부 사이 이 중간쯤에서 써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너무 높이 써주시면요, 네, 얼굴이 가리죠. 우리에게 중요한 전달의 무기 시선이라고 하는 것이, 그리고 입모양을 정확하게 전달하기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표정도 전달이 안 되고요. 자, 얼굴보다 아래쪽 가슴과 복부 사이에서 써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너무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여러분 보이세요? 여러분의 시선이 얼굴과 허리 아래쪽까지 한 번에 다 보기에는 매우 어려워요. 자, 이해도를 돕기 위해서 손을 쓰잖아요. 그런데 범위가 너무 넓어지면 우리가 이해해야 할, 봐야 할 시야의 반경이 너무 커져서 전달력이 오히려 역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이 동작을 쓰실 때는 이 정도 높이에서 사용하신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1번에 여러분 옆에 여기를 보시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손짓이 있는데요. 자, 같이 한번 살펴보실게요. 자, 여기를 보시겠습니다. 자, 이때는요, 여러분 3전법을 쓰셔야 돼요. 3전법은 눈의 3전법을 이야기합니다. 자, 제가 가령 자료가 오른쪽에 있다고 하면 여러분 여기를 보시겠습니다. 시선이요, 1번, 2번, 3번이에요. 1번, 2번, 3번. 여러분 여기를 보시겠습니다. 네, 저의 시선 따라오게 되시죠? 자, 우리가 서비스 수업을 들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자, 화장실 어디 있어요? 점원에게 손님이 물어봅니다. 화장실 어디 있어요? 그러면 점원이 이렇게 말합니다. 화장실 말씀이세요? 화장실은요, 오른쪽 복도로 쭉 따라가시면 있습니다. 자, 눈으로 위치를 말해준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 다 있으시죠? 화장실은 오른쪽으로 쭉 가면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 여기를 보시겠습니다. 자, 시선 따라오고 계세요? 청자, 나를 따라오세요 라고 하는 사인을 우리가 눈으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손과 함께 여기를 보시겠습니다 하고 앞으로 다시 보내주는 겁니다. 손을 쓰실 때는 이렇게 손가락을 쓰시는 것이 아니라 손바닥 전체를 사용한다는 것이 주의하셔야 할 포인트고요. 이 손바닥 전체를 쓸 때 반드시 안쪽으로 보이게끔, 등이 아니라 안쪽으로 보이게끔 한다는 것 또한 여러분이 유념해 주셔야 합니다. 우리가 사람을 안을 때 손등으로 사람을 안지 않죠. 안쪽으로 감싸서 앉죠. 자, 마찬가지로 상대에게 나의 안쪽 면을 보여줌으로써 심리적으로 따뜻한 공감 그리고 함께하는 그러한 느낌을 전달하는 거거든요. 자, 이렇게 안쪽으로 한다는 것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2번 한번 볼까요? 네, 2번은요. 저는, 제가 이렇게 표현하는 부분입니다. 남자분들은 좀 쑥스러우실 수 있는데 실제로 평창 동계올림픽 프레젠테이션에서 7명의 화자가 8분이신가요? 등장을 하시는데 저는, 제가 본인들의 경험을 이야기할 때 토비 도슨 선수, 김연아 선수, 저는, 제가 이러한 동작들을 사용하셨거든요. 이러한 동작들을 사용하면 시선이 한 번 더 가요. 살짝 테이블을 보고 있었던 우리 프레젠테이션을 듣고 있는 청중들의 고개가 위로 올라올 수 있는 그러한 집중도 있는 제스처 중에 하나거든요. 여러분 꼭 한번 사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 세 번째 제스처 화면으로 보고 계신데 숫자를 세는 그러한 단위들에서 쓰는 제스처예요. 최고, 첫째, 둘째, 셋째, 이러한 손가락 제스처를 써주시면 훨씬 더 구획 구분이 되는, 도로로 치면 정비가 잘 되어 있는 구획을 A도로, B도로, C도로로 우리가 구획을 딱 구분 지어서 가는 것처럼 도로 구획 정리가 딱 되는 거죠. 내용에 대한 정리가 딱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손가락으로 짚어서 표현해 주시면 좋습니다. 예를 들어 프레젠테이션의 시작 부분에 오늘 저희가 중요하게 담아낸 포인트는 크게 3가지입니다. 첫째, 여러분의 회사 생활을 편리하게 만들어드릴 땡땡팁. 두 번째, 땡땡팁. 이러한 식으로 어떠한 내용에 대한 일목요연한 말과 더불어 제스처가 더해질 때 더욱더 확연하게 이해하고 구분지어서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어요. 손가락 팁을 꼭 활용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4번째 팁 한번 보시면 이 점이 중요합니다. 이것만은 꼭 기억하십시오. 이러한 팁이 있는데, 자, 이것도 역시 프레젠테이션은 짧아야 10분 정도잖아요. 5분 내외의 프레젠테이션은 거의 없으시고 업무 보고를 간이 형식으로 하시는 경우를 제외하고는요. 실제로 프레젠테이션이 진행될 때 20분, 30분, 뭐 1시간 뭐 이렇게 길게도 진행이 되는데, 이러할 때 청중들은 지루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이때 이 점이 중요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이 부분을 봐주세요. 지금 부분은 너무나 중요해서 저를 좀 봐주시겠습니까? 라고 시선과 함께 메시지 그리고 손, 제스처를 같이 사용하시면 바닥에 그리고 다른 업무를 다른 생각을 하고 계시던 청중들도 고개를 잠시 들고 여러분에게 집중할 수 있도록 그러한 계기를 마련해 줄 겁니다. 자, 다음은요. 조금 그리고 많은이라고 하는 제스처인데요. 조금, 많은. 이 제스처는요. 평창 동계올림픽을 따기 위해서 프레젠테이션을 할 때 김연아 선수가 직접 썼어요. 저 오늘 이 자리에서 아주 조금 떨리는데요. 김연아 선수의 경우에는 고개까지 찡긋 이렇게 움직이면서 같이 이 제스처를 활용했습니다. 다음으로는 6번에 있는 동작들 볼게요. 확장했습니다. 축소했습니다. 확장했습니다. 축소했습니다. 손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확장했습니다. 축소했습니다. 한 번에 확 가셔도 되고요. 3등분 하듯이 나눠서 가셔도 돼요. 확장했습니다. 축소했습니다. 반대의 손으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상승하고 있습니다. 하락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수치, 통계 등을 우리가 제시할 때 너무 많은 데이터를 계속 말로만 전달하게 되면 계속 듣고 있는데 확장했습니다. 늘어났습니다. 이러한 단어들만 어미만 반복해서 귓가에 맴돌거든요. 그래서 제스처를 확실하게 써주는 겁니다. 상승했습니다. 하락했습니다. 상승했습니다. 하락했습니다. 자, 이때 왼손은 받침대의 역할을 해요. 받침대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기준점이 돼서 내 가슴과 복부 사이에 중심을 잡아서 위치를 해주고요. 손을 올라갔다 내려갔다. 오른손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왼손잡이라면 반대로 하셔도 돼요. 자, 이렇게 움직이면서 상승과 하락의 이미지를 표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A, B, C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혹은 A사, B사, C사. 우리가 비교 혹은 구획을 나눌 때, 구분 지을 때 이러한 문장들을 사용하시잖아요. 주어와 문장을 사용하시는데 이때 A, B, C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A, B, C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자, 이때보다 A, B, C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손을 같이 쓸 때 훨씬 더 전달력이 높아지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이제 2가지 제스처 더 남았는데요. 이번에는 해봅시다. 도전해봅시다. 자, 이런 화이팅 있는 의미를 전달할 때 주먹을 꼭 쥐어주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부탁드립니다. 진심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표현들은 손을 꼭 모으고 가슴 쪽으로 끌어당겨 주시면 그 의미를 더 잘 전달하실 수 있습니다. 자, 필수 동작 10가지 배우셨는데 꼭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이끄는 단어를 조금 더 알아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레젠테이션의 실제 팁들은 여러분 너무나도 많이 있고 또 수업을 통해서 교정과 피드백을 함께 하신다면 훨씬 더 좋아질 수 있는데 저희가 온라인 교육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많은 부분들을 여러분께 좀 팁으로 전달을 드리고 싶은 욕심에 5강에서는 좀 다양한 주제들을 다루게 됐습니다. 자, 단어 전략 인데요. 자, 첫 번째로 그리고라는 단어는
필요가 없습니다. 이러한 접속사는 우리가 억지로 사용해서 다음 문장을 자꾸 붙이는 거거든요. 논리적인 문장 만들기의 적입니다. 되도록이면 사용하지 마시고 문장이 이어질 수 있도록 말을 만드시다 보면 아주 논리적인 말하기를 하실 수 있게 됩니다. 자, 두 번째는 그런데인데요. 이야기하다가 그 발표 중에 그런데라는 단어를 자주 사용하면 삼천포로 빠지는, 샛길로 빠지는 인상을 줄 수 있어요. 자주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요. 다른 이야기지만 말의 흐름을 끊는 문구예요. 상대와 이야기하다 야 내가 진짜 딴 얘기인데 갑자기 이렇게 얘기하면 말 허리를 자르는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을 줄 수 있으므로 역시 사용하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자, 네 번째는 이런 와중에입니다. 막연하기 짝이 없는 표현이라고 썼는데 마구잡이로 우리는 이런 와중에 라는 문구를 쓰는 경향이 있어요. 앞뒤 문장이 논리적으로 되지 않을 때 자주 나오는 표현이거든요. 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어쨌든입니다. 전화통화 실컷 하다가 우리가 끝내야 될 때 이렇게 하잖아요. 야 어쨌든 만나서 얘기하자. 어쨌든 알겠고 이렇게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어쨌든이라는 거는 방금 전 이야기를 전부 없던 일로 만들 수도 있어요. 지금까지 이야기가 정당하든 부당하든 간에 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말이기 때문에 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프레젠테이션 때는요. 자, 반대로 프레젠테이션에 쓰면 좋은 단어들 여기 있는데요. 요컨대 마무리할 때 쓰면 아주 효과적이고요. 바꿔 말하면 다양한 관점을 제시하는 문구죠. 네, 바꿔 말하면도 역시 다초점 렌즈의 역할을 해서 역시나 아주 효율적인 단어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프레젠테이션 여러분 구성부터 장점 그리고 여러분의 공감 가는 것들 신뢰, 이미지 모두 담아서 여러분 표현력 듬뿍 해서 원고까지 다 준비를 하셨다면 중요한 것은 리허설입니다. 자, 우리나라 사람들의 프레젠테이션은요. 발표하기 직전까지 자료를 수정합니다. 그러다 보니 자료는 너무나도 완벽한데 발표장에만 들어가면 그걸 읽고 있는 거예요. 말을 하려 왔는데 읽고 있는 거예요. 자, 리허설을 통해서 반복적으로 내가 이 부분에서 어떤 이야기를 놓치지 말아야 할지, 어떤 이야기를 더 효과적으로 전달할지를 반드시 준비하셔야 합니다. 리허설을 할 때는요, 다음과 같이 하시면 아주 효율적입니다. 일단 집에서 하시더라도 앞쪽에 스마트폰 꺼내 두시고 녹화하면서 리허설을 진행해 보시면 역시나 나의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으실 거예요. 첫 페이지 넘어가기 힘들 거예요. 카메라로 앞에 보시면서 표정과 목소리 그리고 나의 제스처 확인하시면서 리허설 해보시는 거 추천드리겠고요. 카메라로 하는 것이 쑥스럽다 하시면 음성 녹음으로도 아주 좋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음성 녹음으로 리허설을 하면 저장을 해 두었다가 지하철을 타고 이동하거나 버스를 타고 이동할 때 프레젠테이션 직전까지 반복해서 듣거든요. 듣다 보면 내가 가진 논리의 허점이나 구조 등을 조금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되고 조금 더 소리로만 들으면서 모습이 아니라 소리잖아요. 집중해서 보면서 오류를 수정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리허설 반드시 반복해서 하시는 걸 추천드리겠고요. 카메라 그리고 음성 녹음하시면서 보시되 집에서 최종 리허설은 신문지 바닥에 까시고 두꺼운 책 같은 거 올리셔도 괜찮아요. 구두 신고 올라가셔서 진짜 실전이라고 생각하고 복장 다 갖추고 리허설을 해보시면 아마 집에서 연습하실 때도 허투루 연습하지 않게 되실 거예요. 자, 이렇게 리허설을 반복해서 하시면 여러분의 완벽한 프레젠테이션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는 성공의 비결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5강까지 실전 프레젠테이션 내용 요약해 보면서 강의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프레젠테이션을 위한 다양한 팁들 우리 5강까지로 이렇게 프레젠테이션을 온라인으로 또 학습을 하느라 많은 내용을 다루진 못했지만
기본 이론과 그리고 연습에 대한 팁들을 같이 습득해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자, 먼저 말이 곧 능력이다. 우리 함께 1강에서 확인하셨고요. 언어적 요소와 비언어적 요소가 있는데 언어적 요소에서는 발음과 목소리 크기, 속도가 있다. 이것들에 대한 훈련법은 앞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표현력에는 강하게, 약하게, 장음, 천천히, 그리고 잠시 멈추는 포즈라는 기법이 있다. 이것을 활용하면 라면 스프처럼 풍성하게 맛을 낼 수 있다라는 거 배우셨고요. OSC의 법칙 그리고 1, 2, 3의 법칙이라고 해서 프레젠테이션이 실제 진행됐을 때 여러분이 함께 하셔야 될 법칙들 알아보셨고요. 1, 2, 3의 법칙 1. 수수께끼처럼 답이 궁금해야 경청하는 우리 호기심, 관심 일으켜라 라는 거 확인하셨고요. 포인트는 3가지로 나누고 이야기할 때는 조금 더 디테일한 오감 만족의 묘사하는 것도 확인하셨어요. 자, 마지막 우리 1, 2, 3의 법칙 OSC의 법칙의 마지막에 해당하는 것, 마지막이 강렬하면 두고두고 기억되는 거 함께 체크를 하셨습니다. 자, 효율적인 발표를 위한 실전 프레젠테이션 5강까지 이렇게 살펴보셨는데요. 여러분들께 알짜 팁으로 프레젠테이션을 연습하는데 실제 도움되는 유용한 정보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혹시 공부를 하시다가 어려운 내용이 있거나 궁금하신 내용이 있다면 여러분 홈페이지를 통해서 혹은 센터를 통해서 문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